하나 갤러리아가 외식업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6일 미국 버거 브랜드인 파이브 가이즈가 대한민국 강남점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픈을 하자마자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약 15,000개, 일평균 2,000개에 달하는 햄버거를 팔아치우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오픈 지점의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러한 매출 기록을 갈아치운 건 파이브 가이즈뿐만 아니라 가까운 쉐이크쉑 매장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에 상륙한 쉐이크쉑 매장은 개점 7개월 만에 전세계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3,000개에서 3,500개의 햄버거를 판매를 했고 이는 전세계 매장 120개 중에서 매출 1위입니다. 강남대로에 입점한 쉐이크쉑 매장이나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입점한 파이브 가이즈는 보증금만 50억을 지불하였고 임대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주변 강남대로 1층 임대 시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쉐이크쉑 매장 같은 경우는 김태희 씨와 비 부부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을 하였고 월 임대료는 약 1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강남대로 기준으로 나름 저렴한 임대료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와 김태희 씨가 소유한 건물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우수하고 평수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임대료는 쉐이크쉑 매장보다는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은 보증금 비율이 다른 F&B 요식업 수준보다 더 높은 걸로 봤을 때는 비율 임대차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미니멈하고 맥스 임대료가 따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보통 시장의 관례로는 매출 기준 12%에서 15%가 기준이고 비율 임대차가 아니라고 하면 미니멈 2억에서 맥스 3억 정도로 임대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량 임차인이 입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측에서 테넌트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증된 임차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임차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경우이죠.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한 건물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검증된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원을 해주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작은 리스크만 가지고 입점할 수 있고 입점한 다음부터는 영업에만 활동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이익을 임대인과 공유하게 되고 임대인 측은 우량 임차인을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건물 가치 또한 올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파이브 가이즈가 입점한 위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중 하나인 강남대로이기 때문에 테넌트 인센티브 제도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대로에 입점한 모든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시기에는 하나 갤러리아가 파이브 가이즈 한국 입점 유치와 함께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압구정역 5번 출구에서 도본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 대로변 코너 두 피츠를 말이죠. 이 건물의 전 소유주는 초록백 컴퍼니라는 상장사에서 보유를 한 건물이었고요. 건물을 매각한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유동성 확보 때문에 시장에 내놓았고 이를 하나 갤러리아 측에서 895억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두 필지의 합승 326평 정도의 규모이고 매매가 대비 대주평수를 환원하게 된다고 하면 한 평당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비싸게 매입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지가 워낙 우수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맞은편 골목은 청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당 중 하나인 정식당이라든지 고생 같은 고급 브런치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라인은 10년 전부터 일찍이 편당 1억 원 선의 땅값을 넘어섰고요.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입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경사진 길목에서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맞은편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바로 갤러리아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이러한 입지들은 쉽게 나오지 않는 편이라서 선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갤러리아는 이 건물을 단순히 투자성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들이 아닌 MZ세대들을 사로잡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사치품 소비량 전세계 1위입니다. 이에 뒷받침되는 가장 큰 소비력은 20대, 30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들입니다. 사치품 큰손 또한 MZ세대들이죠. 대한민국에서 성공은 외모와 삽시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아낌없이 지출하는 MZ세대들이 취향 소비가 트렌드에 맞물려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스몰 럭셔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고물가에 따른 하이엔드 브랜드의 소비력이 조금은 점차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스몰 럭셔리의 품목은 여전히 성장세이고 높은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 분포대 산업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갤러리아 관계자 측은 해당 건물 향후 목적으로
명품감뿐만 아니라 양질의 컨텐츠도 제공도 하고 기존 고객의 편의 확장과 함께 잠재 고객인 MZ세대를 겨냥을 하면서 트렌디하고 실험적인 공간 조성 목표를 위해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Z세대를 공략하는 것은 최근 백화점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렴하고 간편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층 세대인 MZ세대들을 고가의 오프라인 매장의 백화점으로 불러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여러 백화점들은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팝업 스토어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고요.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모셔오기 위해 치열하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센텀시티점의 전체 브랜드들 중 50% 이상이 MZ세대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은 브랜드들로 구성을 하였고요.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13일 목동점 별관에 2030 전문관을 오픈을 해서 패션 스타일부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다이닝 레스토랑까지 해서 200여 개가 넘는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켰습니다. 롯데백화점 또한 잠실 월드몰에 MZ세대들을 겨냥한 노티드 월드의 플래그십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래그십과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도 하죠.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빠르게 발맞춰 전략을 내놓고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나갤러리아 또한 MZ세대들을 겨냥한 확고한 입지에 다른 백화점 업계에 발맞춰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을 매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파이브가이즈는 2025년까지 15개의 매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1호점은 강남대로, 2호점은 더 현대백화점, 3호점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으로 시작을 해서 매입한 압구정 로데오 건물에도 파이브가이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매입한 이 건물이 저희가 단순 지표인 매매 사례로 기준으로 비싸다 안 비싸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공간에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매매 사례를 봐야 될 이유는 결국 그 공간을 누가 사용하고 어떠한 컨텐츠를 넣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와 상권이 바뀐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러한 큰 건물들이 팔리면 누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스터디를 하고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이러한 큰 건물들의 거래가 있으면 집가 상승의 예측을 미리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들이나 이러한 매매 사례를 보고 단순히 지나갈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할 때 아니면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